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아줌마가 주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지 아시나요? 그걸 알면 아저씨가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유부녀 언니는 2년 전에 나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보여주며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요. 과연 유부녀 언니가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줌마가 주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지 알게 되실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혜가 아저씨에게 매일 찾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골짜기. 그곳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자신의 가슴 골짜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어디를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을 어필하려 하죠. 이런 여자의 행동에 남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자의 골짜기를 보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어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작정하고 남자를 꼬셔야겠다 생각하면 골짜기가 드러난 옷을 입습니다. 골짜기가 드러난 옷을 입으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쉽습니다. 거기에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자가 아저씨에게 골짜기를 보여준다면 정말 확실한 신호이니 잘 캐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경우 만약 아저씨가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운동화보다 구두를 신고 나왔다든지 화장을 풀 메이크업한 상태로 하고 나왔다든지 캐주얼한 옷차림보다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나왔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강조한 채 아저씨를 만나러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는 이처럼 보통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상이나 화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저씨가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의 의상이 후줄근하고 화장도 잘하지 않은 채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아저씨를 남자로 느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자가 아저씨를 만나러 나왔는데 후줄근하게 꾸미지도 않고 나왔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여자한테 서운한 티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아 하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여자가 편한 복장으로 나왔다면 내가 또 이렇게 편하고 후줄근하게 입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여자의 복장에 영향받아 하지 않고 해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여자를 대한다면 처음엔 아저씨에게 호감이 없었던 여자라도 이 남자 뭐지? 다른 남자들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며 호감이 점차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늘 위기 속에서 큰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목덜미.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목덜미입니다. 왜 목을 보여주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걸까요? 왜냐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남자에게 목을 보여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하고 싶은 남자를 보면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서 머리를 묶으며 자신의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머리를 묶지 않더라도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역시 은연중에 상대방을 건드리고 싶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적으며 느낀 건데 사실 저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은근히 머리를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줬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여성이 술을 마실 때 잔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스스로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행위가 모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 목에는 경동맥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포유류의 습성 중 하나인데 가장 연약한 부위를 상대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런 속마음을 내비친다고 하죠.
그러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자꾸 나에게 은연중에 연약한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방긋 웃으면서 여자를 잘 리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남자 행동 따라 하기. 남자의 행동을 따라 하는 건 여자가 정말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미러링 효과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행동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무용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본 상대방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오빠가 물을 마시려 하면 여자도 따라서 물을 마시는 거죠. 왜 여자는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움직일 때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상대를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 그 행동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미러링 효과는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로 우연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호감 신호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아저씨의 행동들을 자주 따라한다면 이 또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행동하여 그 여자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받아 하고 큰 리액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건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냥 민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건데 놀란 토끼 눈을 뜨며 크게 반응한다든지, 별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크게 웃으며 박수치면서 좋아하며 웃는다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큰 액션이 나온다면 남자한테 큰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자의 목소리, 톤의 변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음이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역시 여자의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저씨를 위해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박스라는 심리 기술인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미리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래서 좋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털털한 여자가 좋은데 왠지 넌 털털한 사람일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아저씨에게 호감을 더 사고 싶어서 애써 털털한 말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저씨가 만든 이미지에 이처럼 쉽게 순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연애에도 이런 심리 기술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단 주의할 점은 여자가 어느 정도 아저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줌마가 주고 싶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지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 그곳. 두 번째,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경우. 세 번째, 목덜미. 네 번째, 남자 행동 따라하기. 다섯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섯 번째, 여자의 목소리, 톤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고 싶은 아줌마가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쁜 아줌마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저씨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계속 보시면서 아저씨가 더 매력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 아저씨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여자랍니다. 아저씨 제 마음 충분히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남자친구에게 섹스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방법.
남자친구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진도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관계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위키아우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자. 방법 1. 얼굴 보고 말하기. 1. 이상적인 주변 환경을 만든다. 그가 바로 좋다고 외치며 성관계를 하길 원한다고 생각된다면 주변 환경을 그에 맞게 만들자. 양초를 켜놓고 그를 초대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자. 두 사람이 사랑이 나눌 때는 충분한 시간과 프라이버시는 필수다. 2.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연인 간의 대화 중 일부 주제는 공공장소에서 해도 괜찮다. 하지만 첫 성관계와 같이 개인적인 주제는 반드시 단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낸다. 3. 남자친구에게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완전히 눈에 보이게 신호를 명확히 보냈다고 생각해도 때론 남자친구는 이를 못 알아차릴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한다.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 이제 너와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너는 어때? 또는 우리 관계의 진도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어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싫다면 그냥 나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어.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친구에게 다음 단계로 진도를 나아갈 충분한 기회를 주거나 남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어색함을 피할 수 있다. 4. 그가 싫다고 해도 그의 답변을 존중하자. 남자친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이해하자. 그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성관계에 있어 두 사람 모두 확실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방법이 다른 전략. 1. 문자로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용기가 도저히 안 나거나 첫 성관계에 앞서 미리 따로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전화나 문자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자를 보낼 시 나중에 같이 잘래? 라고 직접적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면 그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싫다고 해도 농담이었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기도 하다. 아니면 제안하듯 말을 띄워보자.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입고 있어? 라고 운을 띄워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 뜨거운 성관계나 전화통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고 생각되면 그에게 지금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한 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을 기대하면 된다. 2. 말 대신 보여준다. 단둘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자. 물론 이런 유혹의 몸짓을 하기 전에 남자친구 역시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실히 알아둔다. 그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간을 더 주자.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시도하자. 3. 쪽지를 쓴다. 준비가 되었단 사실을 말로 전달하기 힘들다면 이메일이나 손으로 쓴 쪽지 역시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을 전달하되 너무 진지한 모드는 피한다. 또한 해당 글을 남자친구가 혼자 있을 때나 단둘이 있을 때 읽고 이 노트를 읽는 즉시 삭제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아주 안전한 곳에 둘 수 있도록 한다. 4. 특별한 순간을 기다린다. 생일이나 휴가 등 기대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면 이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넌지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당 날짜까지 기다리면서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날이 잊지 못하는 더욱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방법 3. 남자친구에게 말할 준비하기. 1.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정말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히 한다. 성욕이 활발하지만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왜 성욕이 활발한지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피임약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믿음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본다. A.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든 아니든 첫 성관계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처음 하는 성관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지금의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해본다. 3. 스스로를 보호한다. 콘돔을 사고 첫 성관계 시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둔다. 지갑이나 침대 옆 서랍장 등에도 구비해둔다. 남자친구와 피임약 아니 피임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본다. 두 사람 모두 성관계와 각자의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 피임약의 경우 임신만 막지만 콘돔은 임신과 성병 모두를 막는다. 또한 두 방법 모두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한다. 4.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남자친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남자친구는 당신의 용기와 솔직함에 고마워할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남자친구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5. 연인 관계에서 당신이 가진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관계 전 남자친구가 당신에게 충분히 헌신하길 바란다면 지금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첫 경험을 같이 하기 전에 이러한 대화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성적 관계를 가진 뒤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해두는 편이 훨씬 편할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희망사항 역시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의 말을 존중하자. 다음의 말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면 내년 이 마음때쯤에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자. 만약 당신과의 관계가 진지하다면 먼 미래라도 당신이 그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아니면 당신이 확실히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친구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길 바래? 라고 물어보자. 6.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원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또는 같이 살자고 아니면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해주겠다고 기대하면서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성관계는 연인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관계를 맺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